안녕하세요. 네, 십수년 전에 그 못생겨도 맛은 좋아라는 광고 카피를 가지고 유행하던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서 그 못생겼다라는 거는 외적인 거고요. 맛은 좋다 뭐 이런 말은 아마도 내적인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인간들은 그 맛있고 혹은 그 또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갖다가 구분하기를 기능을 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기 좋은 걸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치과 쪽에서도 치아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능이 좋은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아이들의 그 치아 교정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과 치아의 모양은 그 한 사람의 그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그 보이는 것 말고도 어떤 기능적인 것, 그런 내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말하는 것, 혹은 호흡하는 것, 먹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강 쪽에 어떤 관련된 그런 건강은 전신적인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씹는 행위는 우리 치열이라든가 혹은 치열을 통해서 얼굴뼈, 머리뼈까지 어떤 압력,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뼈들은 보통은 힘에 의해서 튼튼해지고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또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은 어린이로 하여금 그 튼튼하게 뼈가 얼굴뼈가 형성되고 또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기 얼굴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 혹은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하모니를 통해서 자신감 있게 남들한테 설 수 있게 하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크죠. 사회성이 결여가 되고요. 평생을 좀 열등의식에 산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는 어떤 전신적인 건강과 또한 그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당당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모두 아이가 있으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언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또 어떤 교정 치료를 해야 될지도 또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치료를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기가 초등학교 들어가서입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시기에 영구치열들이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맨 처음 나오는 치아는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 두 번째 이입니다. 예, 어금니의 첫 번째 어금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통 육구치라고 합니다. 6세에 나오는 구치라고 합니다. 구치는 어금니를 의미하죠. 그래서 육구치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그 구치가 나오고요. 제1대구치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래서 그 어금니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가 앞에니입니다. 앞에서부터 가운데 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가운데 옆에 이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윗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시기에는 어금니 하나와 또 앞니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 아이가 앞으로 많이 이들이 엉클어질지 아니면은 제대로 배열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병원은
사실 치과에도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치과에서도 그 전공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이라든가 이를 해놓는 거 있죠. 또 잇몸 치료라든가 치주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뭐 수술하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교정을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찾아가실 수 있으면은 참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서 그러한 교정 전문 치과를 일반 치과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서 그 아이들이 그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턱은 또 그 시기에 또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발달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아래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모양을 좀 갖추게 되고요. 이 아이가 치료가 필요할 것인가, 혹은 그냥 놔둬도 잘 성장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아주 전형적인 덧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기는 좀 지난 시기입니다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덧니가 송곳니가 덧니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앞니들이 4개가 나오면서 이 앞니가 엉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앞니는 그대로 있는데 어금니와 앞니 사이에 공간이 부족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기에 나올 연구치들이 뼛속에서 엉클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 환자는 어금니 부위와 앞니 사이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연구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주 공간이 너무너무 좁아서요. 사실 여기 공간과 여기 사이에 치아 3개가 배열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들을 빼주고 나올 연구치 중에 하나를 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이의 생리를 빼다니 별로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덧니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꼭 빼줘야 할 이죠. 예. 그래서 이를 빼주고 어금니가 밀려오지 않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한데 어금니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더욱더 이가 엉클어지겠죠. 그래서 공간이 엉클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놓으면은 더 이상 공간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간단한 장치만 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방지하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많이 흔히 보시는 그런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배열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그림은요, 턱 치료, 턱 교정에 관한 필요성을 말해 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림프계라는 것도 있고요. 신경계라는 것도 있고요. 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 몸 전체적으로 키라든가 어떤 무게라든가 전체적인 신장을 말하고요. 생식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지어서 위턱 부분이 있고 아래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래턱은 초반에는 성장을 별로 안 하다가 나중에 사춘기 때 많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은 서서히 완만하게 계속 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때가 거의 6세에서 7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때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그때부터는 완만한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얼굴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그때 턱의 교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지금 요 보시는 그림은요. 지금 아래턱이 아래턱을 또 치료해야 될 필요성 혹은 위턱을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응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위턱이 이렇게 아래턱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요. 위턱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자라지 못한 위턱이 더욱더 못 자라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위턱이 정상적인 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런 예도요. 무턱의 예인데요. 아랫니가 윗니에 완전히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니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입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랫니가 입천장에 꽉 갇혀 있습니다. 입천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래턱이 자라날 시기가 돼도 자라나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요때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은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깊게 물릴 때는 깊게 물리지 않도록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물릴 때는 또 그거를 간단한 장치로 넘겨주는 그런 치료만 해주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치료 전후에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은 짧은 기간에 아래턱을 넘겼을 때 짧은 기간에 위턱이 쭉 자라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턱이라든가 아래턱은 그동안 못 자랐던 거죠. 못 자랐던 것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아동들에 있어서 이 시기는 그 턱이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것이냐 안 자랄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물론 이제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급성장이 일어나는 사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 있어서 빼는 이를 뺀 그림을 아까 보셨지만 그때에 일찌감치 치료해주는 또 중요한 그런 장점은요. 아이들은 치아가 약합니다. 약하고 또한 입술질을 잘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붙이는 장치를 일찌감치 붙이면은 아주 또 치아가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턱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은 사실 위턱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양쪽 다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여자를 도망 못 가게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전족을 했다거나 전족을 하면 사실 실제로 다리가 작아집니다. 다리가 작아져서 중국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뚱뒤뚱 걷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죠. 그래서 위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눌러주거나 하면은 억제가 됩니다. 성장이. 아래턱도 역시 조금은 덜하지만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억제를 시키거나 혹은 무턱인 경우에 빨리 아래턱을 자라게 하거나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좋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턱의 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어린 나이에 턱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치료를 해주면은 치아들 역시 배열을 잘하게 됩니다. 아래턱 성장이 예를 들자면 아래턱 성장이 억제되어 있다고 치면요. 역시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아래 치아가 위에 잇몸에 꽉 눌려 있기 때문에 잇몸 뼈들도 배열이 안 됩니다. 잇몸 뼈도 잘 발달을 못해서요. 치아를 수용할 잇몸 뼈가 작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가 엉클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입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더욱더 깊게 물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턱관절의 어떤 기능 중에는 씹는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씹어 먹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턱관절의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 턱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턱관절이 제대로 못 자라게 됐을 경우에 턱관절에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턱관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아주 심각한 경우는요. 요즘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는 됐지만 턱관절 문제 하나 가지고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편두통, 실제로 편두통의 많은 원인이 턱관절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편두통이라든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척추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심지어 자세 이상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작은 치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치료를 잠깐 받은 거와 안 받은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은 꼭 받아야 될 치료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요. 이렇게 일찍 또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이유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들이 엉클어졌을 경우에 그 잇몸들이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 자, 이들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아무래도 이쑤질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충치라든가 이런 것에 이완될 충치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교정치료는 사실 교정치료 자체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잇몸의 건강, 치아 자체의 건강, 턱의 건강 이런 거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꼭 치료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장치에는 어떤 거가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아 자체를 갈아주고 혹은 일찍 빼줘서 이들이 제대로 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치료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었죠. 네. 하지만 턱에 관해서 턱 관절 혹은 턱의 교정은 조금 다른 장치들을 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마치 그 할아버지처럼 음식점에 가갖고 보면은 입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빼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틀니와 같은 장치입니다. 예, 틀니와 같은 장치인데요. 그게 아이들의 그런 작은 장치가 아이들의 턱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턱에 관련돼서 그 성장을 조절하는 장치에는요. 그렇게 뺐다 꼈다 하는 틀니와 같은 장치 말고도요. 머리에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 혹시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잘 안 낍니다. 집에 있을 때나 잠잘 때 주로 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장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강과 그 머리 쪽의 어떤 기능들을 발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 초반기에 교정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아주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턱이라든가 치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턱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볼 때 그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아래턱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걱턱도 너무 심하다거나 그러면은 어린 나이라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그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서 그때 이제 수술로 치료하도록 그렇게 권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주변에 그런 환자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환자들은 뭐 인구의 0.몇 % 정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 치아가 아주 심하게 엉클어질 환자라든가 턱이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저 정도면 심하다 할 정도의 그런 환자들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단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작물들을 이렇게 일구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 나이에 하는 치료는 그렇게 밭을 가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행위는 결국은 사춘기 때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아이들 5, 6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와 그 시기 사이에 계속 아이들은 그 병원을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될 때에 그때는 이제 다시 불러서 또 다른 치료를 잠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초등학교 말에 본격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치료 기간이 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중간에는 잠깐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긴 치료 기간은 아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교정병원에서 살았던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예. 잠깐 갔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 거의 6년, 5년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 긴 기간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했다. 교정 치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그 한 번의 치료로 인해서 평생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집착하시는 공부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자산을 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교정 치료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본인이 보시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얼른 병원을 방문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지금 봐서도 아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말고라도 초등학교의 초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학년 때에는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아이들을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교정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가 과연 교정 장치를 과연 잘 낄 수 있는가, 혹은 아니면 그거를 잘 관리하고 이솔질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아동들의 교정 치료 시기와 아주 어려운 경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금은 평이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덧니라든가 그런 것들을 언제 치료해야 되는지, 또한 교정 장치는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